네, 기후위기 그리고 우리 무엇을 예. 오늘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기 전에 일단 안 해보신 분들이 계셔서 요 네이처링이라는 어플을 지금 다운받는 게 나으실 거예요. 나중에 다운받는 것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앱 스토어에서 이제 네이처링을 지금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사용법 할 때 그럼 강의 들으실 때 사용법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네. 나머지 분들은 아마 하셨던 분들은 네이처링 가입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온도 측정만 하고 네이처링 안 하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게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좀 자세히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되게 유행했던 표어죠.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혹시 황보미님 음소거 해제 해줄 수 있나요? 황보미님 안 들리시나요? 음소거 해제 아주 어려우시나? 유다연님 혹시 네, 기후위기 들어보셨어요? 어, 네. 어떤 걸로 알고 계신가요? 기후 변화가 돼서 위험한 상황이에요. 음, 네, 맞습니다. 이영웅님, 이영웅님, 네네. 네, 지구 온난화란 말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지구 온난화요? 네네네.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는? 네네. 네. 네. 두 분 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지구 온난화 예전에는 지구 온난화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이 마치 그냥 지구가 조금 따뜻해지는 이런 인식이 들어가 있는 용어라서 최근에 기후 변화란 말을 쓰다가 근래에는 기후 변화란 말을 쓰다가 그러니까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냥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말이 어떤 위기감을 주진 않잖아요. 기후가 어떻게든 변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 그러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왔던 것처럼 올해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비가 오고 있죠. 이 기후라는 전체가 변하고 있는데 그게 인간 또는 자연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주고 있어서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기후 위기의 원인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온실가스라는 건데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마우스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다들? 마우스 포인트가 예, 보이시네요. 예, 보이시네요. 네. 지구가 온도가 상승했다가 내려갔다가도 하는데 이거는 지구 온도는 이제 북극이나 남극에 이제 빙하에 있는 어 것으로 이제 온도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근래 온도 변화가 비상식적으로 팍 증가했죠. 한 100년 동안에 1도가 상승한 건데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현재 온도가 1도가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1도 차이는 사실 체감하기 힘든데 어째서 이렇게 위기라고 말을 하냐라는 것은 기온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변하는지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작년에 계속 나왔던 장마가 지속되고 49일째, 52일째 역대 최장 장마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기서 보듯이 이게 예전에 온도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평균 기온을 나타낸 건데 사실 이렇게 온도가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죠. 근데 보통 이렇게 중간 값을 이렇게 쭉 나타내는데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그 이 치명적인 기온,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런 기온이 점점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넓어지죠. 보시다시피 뜨거운 기온이 0.1도였는데 이제 2.7이 됐다가 8%가 됐다가 14%. 그러니까 점점 뜨거워지는 날이, 폭염일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활동할 때 극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감이 아주 충족한 경우에 아프거나 그럴 때가 많죠.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비가 많이 오거나 너무 비가 적게 오거나 이럴 때에 재해 상태가 발생하는데 지금 그 확률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그런 재해적인 상황, 재난적인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14% 이제 더 재해적인 온도가 많이 발생했을 때 국제적인 재난 발생 건수는 4.5배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난의 규모 역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기온이 올라가면은 재난적인 상황이 숫자로는 4배, 4.5배가 많아지고 재난의 규모도 1도가 올라갔는데 무려 10배나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계속 1.5도까지 8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1도가 올랐고 1.5도를 한계선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왜 1.5도냐? 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데 일단은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돌을 밀고 내려 올라가다가 꼭지점을 지나게 되면 돌을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까지 계속 밀려 내려가죠. 마치 눈사태처럼 한번 눈을 이렇게 푹 밀었는데 그게 점점점 굴러서 커져가지고 눈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포인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뭐 설국열차처럼 위에 뿌려가지고 햇빛을 막아가지고 차갑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구가 과학적으로 발전해서 무엇을 막는다던가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구는 온도를 계속 온실가스를 통해서 저축하고 있고 특히나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화면 공유를 잠시 껐어요. 네. 이거는 한 기사인데요. 1초에 원자폭탄 4개 폭발을 수준으로 바닷물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바다는 열을 흡수하는 가장 좋은 매체예요. 그래서 과잉된 열의 90%를 흡수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실가스 이상으로도 바다는 지금 우리의 열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루의 일교차는 차이가 나잖아요. 아침엔 춥고 낮 시간에는 덥잖아요. 그 온도는 이제 흙의 온도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물의 온도는 쉽게 빨리 오르거나 빨리 차가워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라는 것은 바다,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바다가 계속 온도를 끌어안고 있는데 이제 1.5도씨를 넘게 되면 이 끌어안는 걸 계속 방출하고
계속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와 온실가스 이 두 가지의 영향력으로 티핑 포인트 1.5도씨를 넘게 되면은 인간의 수준으로 막을 수 없는 기후 위기에 도달한다라는 게 이제 과학계의 연구 결과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요 1.5도씨 특별 보고서입니다. 네. IPCC라고 기후변화를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데 이런 데는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보고서는 되게 과학자들이 그리고 대기 과학자, 기후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보고서를 써요. 과학적으로 얼마나 위험할 것이다라는 것을 검토하는데 이제 IPCC 인천 이게 재작년일 거예요. 18년도 10월에 인천에서 1.5도씨 특별보고서를 채택했어요. 이 1.5도씨 특별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라고 하는데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됐고 연구 결과 1.5도씨를 넘어가면 지구에서 생활 가능성을 갖고 도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1.5도, 1.5도, 1.5도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 온실가스와 해양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우리가 인간이 통제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게 바로 1.5도씨 티핑 포인트 1.5도씨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온도가 계속 상승하면은 재해라 뭐 이런 거로 생기는 거는 잘 알겠죠. 그러면은 재해가 잘 안 생기도록 뭐 농사를 뭐 북쪽에 가서 진다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이게 식량 가격의 등락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2008년도에 식량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왜 그러냐? 2010년도경에 2012년에도 많이 올랐죠. 2010년도경에 러시아가 생각보다 그 밀을 많이 생산해요. 그런데 이제 폭염이 지속되니까 밀 생산량이 25% 감소했어요. 근데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밀을 많이 수입해서 먹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인상되니까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한테 안 팔고, 러시아가 이쪽 나라한테 안 팔고, 그러다 보니 여기 이게 중동인데 중동에 안 팔고, 중동에 안 파니까 중동의 밀 가격이 팍 올라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빵을 달라 이러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이제 빵을 달라 해서 우리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걸 이것을 이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이 이제 민주화가 성공적으로 됐으면 모르겠는데 민주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내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 중동에 있는 국가 아랍의 봄을 이후에 이제 실패하고 난 뒤에 민중들이 이쪽 유럽으로 이제 탈출을 시도하게 돼요. 이제 난민들이 발생하게 된 건데, 이 난민들이 이제 대략 400만 명, 시리아 난민이 4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지금 400만 명 이상, 뭐 900만 명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후가 이렇게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폭염 때문에 생산량이 줄고 생산량이 줄어서 난민이 발생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기후 난민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나타내는 곡식 변화로 나타나는 인구수, 이게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이제 고통받는 인구수를 나타낸 건데, 이제 아까 같은 아랍의 봄은 요 정도죠. 요 정도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 그 난민의 수인데 이게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점점점 늘고 있죠. 그래서 호주 연구팀에서는 50년도에 기후 난민이 10억 명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최재천 교수님은 0.5도씨 이상 남기면 난민이 1억 발생하고 한국이 첫 위기가 될 가능성. 이게 작년 기사인데 사실 작년에 비가 많이 오면서 곡물 생산량이 떨어지고 뭐 다양한 채소 가격도 상승하고 그런 것분들은 이제 농식품을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후가 올라가서 따뜻해지고 뭐 북쪽에 올라가서 살면 되지가 아니라 식량, 우리가 먹을 게 부족해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볼 건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고 있죠. 부끄럽지만 네, 기후 악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도 엄청나게 높죠. 배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도 되게 높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발생하는 주 전력을 이제 탄소, 석탄 화력 발전소 그리고 뭐 원자력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대안적으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나 그리고 뭐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걸 이용하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도 우리나라가 낮아요. 심지어 18년도에 아시아 국가별 재생에너지 점유율도 우리나라가 엄청 낮죠. 베트남,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보다 우리가 발전량이 더 적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기후 악당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제적으로 기후 위기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약속한 게 있어요. 계속 이렇게 온실가스를 증가시키지 말고 줄이는 약속을 하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이행한 결과를 평가해요. 우리나라가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나라가 한국이죠. 네.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으로 불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게 국제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환경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이잖아요. 이제 세상은 내가 개인이 종이컵을 안 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텀블러 쓰고 이 시기를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정부와 기업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레타 툰베리인데 그레타 툰베리가 금요일마다 학교를 안 갔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내 미래가 없는데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혼자서 결석 시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레타 툰베리를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국가와 기업이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임즈의 대표 커버 사진도 장식했고 이게 아마 10년도일 거예요. 19년도인가? 그 해 인물로 뽑히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 재생에너지 발전
발전소 같은 건 개인이 만드는 것보다 개인이 뭐 저희가 시민 햇빛 발전소를 만들 수 있지만 석탄화력 발전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이런 큰 규모의 단위는 국가 정책에서 많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정부에 적극적으로 말하고 뭐 종이컵 사용이나 이런 비닐 사용에 대한 제재도 정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체 소개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지 않은가요? 솔직히 개인은 할 수 있는 역량은 정해져 있는데 막막할 때는 이제 환경운동연합에 가입하는 것도 환경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달시켜 드립니다. 네? 회원들도 있죠. 여기 회원들도 계시는데 환경운동연합에 가입해서 지속적으로 이 지구 기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소식지로 전달받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또는 정부한테 우리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들한테 부탁하겠죠.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세요 할 때 같이 서명운동이라든가 참여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위기 의정부 비상행동이라는 단체를 지난해 때 발족을 했는데 30여 개의 시민단체, 정당, 종교,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함께 기후위기를 해야 된다고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었고 저희가 네 번째 금요일마다 점심시간에 이렇게 피켓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씨앗 같은 거를 오늘이 환경의 날이에요. 환경의 날을 맞아서 이제 씨앗을 나눠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경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기후위기 기초교육은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을 주세요. 이거를. 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이 기후위기 교육에서?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갈게요. 저희가 2시간을 잡긴 했었는데 가능하면은 좀 1시간 정도로 잡아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잠깐 그 A4 용지랑 두꺼운 펜을 좀 준비를 해주세요. A4 용지 아니라도 이제 뭐 아무거나 뭐 공책이면 됩니다. 뭐 남는 종이 나중에 끝났을 때 이제 사진 촬영 때문에 이번 참여하는 가구 같은 걸 적을 때 필요한 종이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펜, 종이는 아무거나 있으면 됩니다. 이면지를 활용하면 더 좋겠죠. 네네. 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종이랑 펜이. 이건 마지막에 쓰도록 하고 다시 화면 공유를 해서 자,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2가지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온도 측정과 생물종 탐사 이 2가지를 하게 될 건데요. 이 온도 측정이 1시간, 봉사활동을 1시간, 생물종 탐사가 1시간 이렇게 해서 2시간 매달 2시간씩이고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신 분들한테 또 1시간 들어갈 겁니다. 2시간이구나. 2시간 들어갈 겁니다.
일단 온도 측정부터, 중요한 온도 측정부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온도 측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구글 폼에 입력하는데요. 뭐 온도계 형태는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은 저희 환경운동연합에 오시면은 이런 온도계를 화면 공유를 꺼야지. 화면 공유를 끄고 네. 이런 온도계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온도계죠. 뭐 집에 이런 온도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전자 온도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를 쓰든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면 됩니다. 네. 환경운동연합 위치는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 이제 환경운동연합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어제 전화드린 그 번호나 혹은 저희 환경운동연합 대표 전화로 전화 주시면은 확인해서 올 수 있는 시간 확인해서 상의해서 온도계를 받아가시면 돼요. 네. 온도계 없으신 분, 혹시 온도계 없으신 분? 네, 온도계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이런 형태나 뭐 이런 형태는 아니어도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면 되고요. 어플 보고 막 오늘 온도가 몇 도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안 되고 꼭 온도계로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글 폼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구글 폼을 지금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쓰게 될 구글 폼이에요. 문자로 이 양식은 보낼 거예요. 그래서 고요. 이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생년월일 이거 요거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연도 이게 핸드폰에서도 이게 수기 입력이 아니라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한 달씩 넘겨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연도를 핸드폰에서 탭을 하시면은 연도를 한 번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네. 생년월일하고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는 이제 자원봉사 시간에 필요한 거라서 꼭 할 때마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측정 주소 되도록이면 매달 같은 장소에서 측정해야지 저희가 온도 상승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같은 지점에서. 네. 그리고 여기에는 숫자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도였는데 18도 이게 숫자만 딱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증 사진을 안 올리시면은 저희가 또 봉사 시간 때문에 봉사 시간 상관없는 분들은 사진은 필요 없긴 한데요. 이거 제 사진인데 꼭 온도는 안 보여도 돼요. 이렇게 지금처럼 제가 온도계를 들고 있고 네, 이렇게 얼굴이 보이게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밖에서 이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약 10분 정도 나와 있어야 온도가 고정이 돼요. 이렇게 집에 있다가 바로 나서 딱 측정하고 올라가면은 온도 측정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는 한 10분 정도 나무 같은데 이렇게 끼워 놓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주머니에 놓고 있으면 또 사람 체온을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정 장소에서 고정시켜 놓고 나중에 와서 온도 측정을 하시면 돼요. 1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제 생물종 같은 거 탐사하셔도 되고 그렇겠죠. 이 특이사항은 뭐 날씨 같은 거 적어주시면 돼요. 비가 와서 온도가 특이하게 낮았다. 뭐 아니면은 뭐 기후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았다. 뭐 아니면 눈이 왔다 갑자기 뭐 네, 이런 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네, 이 구글 폼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꼭 요 두 번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온도계를 읽는 거는 이제 뭐 이런 전자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이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밑에와 같이
온도를 수평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눈높이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빨간 데를 수평으로 맞춰서 읽어주셔야 돼요. 지금 사무실 온도는 26도인데 제가 그러면 그 다음 이해가 되시나요? 온도계를 수평으로 읽어야 된다. 대충 막 여기처럼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어도 안 되고 밑에서 위로 읽으셔도 안 돼요. 그럼 온도를 잘못 읽을 수가 있어서 제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한가람님. 예. 요거 약 몇 도 같으세요? 잠깐만 이거 뭐야? 네? 24도 정도? 24도 정도. 예, 맞습니다. 예, 24도 정도 되겠죠? 23.8도인데 이거 너무 정확하게 나오고 예, 24도 정도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라형규님. 네. 요거 몇 도 정도 될까요? 23.3도요. 네. 하나, 둘, 셋. 예,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3.2도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물종 탐사인데 지금 네이처링 다들 설치하셨을까요? 네, 네이처링. 네, 네이처링. 저희가 한 달에서 그 1에서 3주 기간 동안 생물을 촬영을 하시면 돼요. 뭐 학교 가는 길이나 뭐 주말에 어디 놀러 간다거나 이럴 때 생물종을 촬영을 하시고 네이처링에 업로드하면 되는데 일단 네이처링을 다운받고 회원가입을 하셔야겠죠. 네. 여기까지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없고, 네. 그래서 회원가입은 요 순서 따라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돼요. 회원 정보 입력해서 가입을 하시고 GPS를 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촬영할 때 그 촬영의 사진에 이제 GPS 기록을 넣어 놓으면은 훨씬 좀 편해요. 그래서 GPS에 사진을 기록을 켜두시면은 이제 사진을 업로드하면 위치가 바로 표시가 돼요. 어플에서.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고 이제 앱을 사용하면 미션을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아무 때나 막 올려놓으면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미션에다가 딱 그 올려주셔야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플로 좀 따라오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해서 따라올 수가 없나? 요것도 저희가 링크를 설명을 드릴게요. 링크를 올려서 사진으로 여기 밑에 미션이 있어요. 미션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검색이거든요. 검색한 다음에 경기 북부로 치면은 시민탐사 경기 북부의 생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미션 참여 요거 누르고 미션 참여를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관찰 일지를 올리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미션에 올리기 가셔서 생물 누르고 생물 뭐 아무거나 뭐 포유류면 포유류 들깨나 들고양이는 좀 자제해 주세요. 들깨 들고양이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폴로? 예, 워낙 이제 흔한 것들은 좀 자제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어디서 찍었는지 뭐 보통 이제 하천변이 많고 거주 지역에서도 아파트 단지는 이제 인정 안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너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꾸 찍어서 올려서 아파트 단지 내는 인정 안 하고요. 그리고 약간
예, 아파트 단지 내 맹꽁이가 살면 인정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이 살면 인정하겠지만 뭐 그 밖에는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뭐 아파트 단지 내에도 오목론이나 박새 같은 것도 있긴 있는데 찍기는 힘드실 거예요 아마. 걔네들이 워낙 빨라서. 예. 아니면 뭐 인공시설, 그러니까 뭐 공원 같은데 가서 찍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놀러 가서 바다에서 찍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네, 이렇게 사진 여기서 이제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제 내 사진첩이 이렇게 쭉 나와요. 내 사진첩에서 클릭해서 올리면 돼요. 클릭하면은 이제 관찰 GPS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위치가 딱 떠요. 네. 근데 카메라에 이제 GPS를 설정을 안 해주시면은 위치를 수기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순인데 제가 텃밭 가서 예시로 한 거라서 이제 텃밭에서 자기가 키우는 작물 찍어서 올리셔도 안 됩니다. 네. 네, 그런 거는 안 되고요. 뭐 관찰 메모는 해주시면 되고, 네, 여기서 이제 미션 선택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미션 체크가 돼 있는지. 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또 확인이 안 돼요. 어디다 올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꼭 미션 선택해서 게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제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웹으로 보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사무실에 오시면 더더욱 좋고요. 온도계를 받으실 분들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 사무실로 받으러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전화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인데요.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과 기후위기 의정부 비상행동의 페이스북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좋아요.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네, 저희의 글을 볼 수 있고요. 국장님 잠깐 나왔다. 인사만 하고 있습니다. 네네. 350 올해는 좀 우수하게 하신 분들은 시상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11월까지 하고 11월까지 맞죠? 네, 11월까지 하고 12월에 이제 성과 공유회를 진행할 텐데 그때는 이제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못 모인 지 몇 년 돼가지고 초대를 해주시면은 가능하면 꼭 참석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인데 종이와 펜을 준비하셨죠? 이제 각오 같은 거 적어주셔서 기념 촬영하고 마무리할게요. 뭐 예를 들면은 기후위기 극복하라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뭐 환경운동연합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아니면은 온도 측정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아니면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겠습니다. 뭐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요 종이에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적어야 돼서.
아, 질문이 있으시구나. 일단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부터 답변을 드려야겠네요. 채팅방에 업로드한 사진은 봉사 인증 이외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는 거지요. 뭐 인터넷으로 업로드 된다든가. 네네네. 봉사활동 용도로 사용되고요. 결과보고회 때 결과보고서에 작성되나요? 네, 결과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저희 구글 폼 마지막에 특이사항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더 추가해 놓을게요.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성과 공유의 자료집에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세요로 작성해 주시면은 그분들은 이제 성과 공유의 자료 업로드 하더라도 모자이크 해서 하도록 할게요. 근데 봉사활동 인증에는 꼭 얼굴이 필요해서 그거는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에도 올라갈 수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 모자이크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올리면 되고요. 그냥 사진만 올리면 무슨 종인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아, 이건 네이처링인데요. 사진을 올려서 이름을 모릅니다라고도 있어요. 그 목록이. 그렇게 해서 누군가 답변을 달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진을 뭐 대충 찍는다던가 뭐 그러면은 답변이 안 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답변에 달려서 본인이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생물종을 엄청 많이 올리신 분들만 인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봤는데 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막 식물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정보 사진만 올리면 되는 건지 식물 이름이라든지 정보도 같이 올려야 되는 건지요. 네, 이름을 아시면은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요. 이름을 모르시면은 가능하면은 생물종을 많이 찍어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 몇 장까지 해야 되는지 아직 좀 정해지지 않아서 2배 정도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름을 모르고 막 올리시는 거는 좀 이제 뭐랄까 이게 사실 찾아볼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찾아보고 뭐 이 생물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라서 네. 가능하면은 이름을 좀 확인하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모르더라도 누군가 이제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하고 끝낼 건데요. 식물 도감이요? 예, 식물 도감이 저희가 산 게 있어요. 그거를 우수자한테 포상으로 드리려고. 네. 그리고 지금 사진 중에서도 지금 사진 촬영, 기념 촬영 할 건데 얼굴 공개를 안 심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얼굴을 살짝 이렇게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자이크 된 분들은 글자가 안 보이네요, 이상하게. 약간 뿌여신 분들이 좀 많은데 네, 이렇게 드시고 얼굴이 보여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고 네. 은홍님은 배경을 지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배경 중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디오에서 네, 가상 필터 선택해서 배경을 지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눈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눈이나 입. 네. 이 정도면 되나?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 정도면 되겠구나. 네, 지금부터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2번 찍을게요. 한 번 더. 자, 찍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오랫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그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네. 환경운동연합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